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진상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진상사의 발표를 맡게 된 조장 심상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왼쪽 순으로 이제 제 왼쪽에는 김유연하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강신성하고, 조광주, 임이나 노태권하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될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갓생 플래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름을 듣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플래너를 사용해서 이제 규칙적인 일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갓생을 추구해 보자라고 해서 갓생 플래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프로젝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발표 자료로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획 의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 분석에 대해 발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요 서비스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에 앞서 간단하게 갓생 플래너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획 배경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갓생 플래너를 소개를 해볼 텐데요. 갓생 플래너란 이제 세 가지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래너.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타버스 챌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 리마인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이제 플래너 기능이 여러분께서 일상적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계획 같은 걸 기록하는 수단이고, 두 번째 이제 메타버스 챌린지와 스마트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짜신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획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모든 계획을 지키면서 사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3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계획이 없는 삶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랩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도 봤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계획은 쉽게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학년에 SQL이라는 시험을 이제 목표로 이제 노션에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이제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에 앞서 이제 전략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석, 유사 서비스 분석, 그리고 타겟 고객층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석입니다. 여기서도 아마 메타버스 게임이나 메타버스 월드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 기업인 메타와 같이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챌린지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 생각에 착안을 하여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구현이 되었지만 언젠간 이제 실제적인 VR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근무를 이제 메타버스 월드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챗의 경우에는 누적 사용자가 얼마 전에 이제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사 서비스로는 이제 투두메이트나 챌린저스, 이제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빅스비 리마인더 같은 것들이 있고요. 투두메이트에 이제 할 일을 친구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라이징 기능을 보고 저희 그쪽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 쪽 서비스에 좀 참고하게 되었고,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그 이제 동기부여 프로세스를 성공할 시에 이제 참가금 같은 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보고 조금씩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두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만 세울 수 있을 뿐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강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도 챌린지에 관련된 이제 성공 실패 여부만 있을 뿐이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용자들의 일정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그 점을 조금 보강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타겟 고객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고객층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인의 니즈를 읽기보다는 저희의 니즈에서 이제 어떠한 영감을 얻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기 때문에 타겟 고객층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플래너입니다. 목표를 이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지켜야 할 계획을 작성하는 간단한 UI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의 이제 핵심 기능이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챌린지인데요. 이 메타버스 챌린지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와의 이제 소셜라이징을 통하여 목표를 조금 더 쉽게 컴페티션 형식으로 경쟁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이제 참가비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이제 시간에 챌린지에 참가하지 않으면 참가비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없게 하여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이제 존재하는 챌린지 어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증을 사진으로 받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월드를 활용해서 인증 시스템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여서 인증 시스템을 자동화하게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구현해 놓은 맵인데요. 이런 자바 챌린지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을 보시듯이 이제 메타버스 월드에 구현된 저희 챌린지에 참가를 하여 이제 성공 카운트를 저희 DB 쪽으로 보내고 저희가 그걸 검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잽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에 유튜브나 이미지 같은 미디어나 퀴즈 그리고 MPC를 통해 챌린지의 실천을 조금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월드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구현해서 영어 프리토킹이나 스터디 챌린지 같은 것도 구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리마인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무선 이어폰이 없으신 분이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일정을 저희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연결됐을 때 그 일정을 TTS를 통하여 텍스트를 음성 서비스로 변환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폰을 귀에 꽂았을 때 그걸 이제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일정의 실천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회원가입한 후, 두 번째 회원가입할 시에 이제 메타버스 챌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아이디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한 후에 포인트를 충전하고 참가가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챌린지에 참가한 후에 저희 이제 저희 월드에 구현된 이제 월드에 가셔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구조와 시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험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미래의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를 소개하자면 저는 팀장 심상이고 대리 강진성, 사원 김유한, 사원 조항주, 인턴 이민아, 인턴 노태범 이런 식으로 저희 팀 이름이 영진상사다 보니까 이제 직급을 부여해서 약간 프로젝트를 재밌게 해보고자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협업 툴로 깃과 깃허브 그리고 이제 노션을 사용하였고, 프론트엔드에는 React.js, jQuery,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저희의 메타버스 월드를 구현하는데 잽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백엔드에는 자바, 스프링부트, 마리아DB, 그리고 벡터에는 AW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간단히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저와 조항조하고 오태건하고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를 담당하였고, 강신상하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뷰를 잽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월드를 설계하고 구축한 것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희연하고와 이민하고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쪽 웹 퍼블리싱을 하였고 이제 클라이언트 측 개발을 총괄하였습니다. 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건 2월 초부터 구상하기 시작하였고요. IA 설계를 거쳐서 1차 발표,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착수하게 된 것은 3월 초입니다. 이를 통하여 마인드맵이나 메뉴 구조도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산출되었고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UI, UX 설계를 통하여 프리엔드 스케치, 그리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DB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제페토와 AWS 서버 간의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유니티 허브를 활용하여 직접 웹을 제작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건 4월 초부터고요. 4월 초부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백엔드 서버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유저 플랜 모듈이나 결제 로그인 챌린지, 게시판 관련 모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가져온 후에 이를 HTML5로 이제 UI, UX 구체화를 실시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이 만들어진 HTML 뷰 파일을 리액트 컴포넌트로 바꿔서 이제 리액트 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ER 모델과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맵을 제작하고 상호작용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갓생 챌린지 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요. 저희의 이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모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엔티티를 구분하였고요. 이 구분된 엔티티를 기반으로 ER 다이어그램,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엔티티와 관계를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하였고요. 그 결과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엔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메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였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와 마리아DB, 아파치 네이브를 사용하였고요. 개발 환경으로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였고, 테스트를 위하여 포스트맨을 활용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구조이고요. 저희 프로젝트 구조는 MVC 패턴에 기반하여 짜여져서 이제 컨트롤러, BPO, 엔티티, 레포지토리, 서비스, 그리고 스태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소스 밑에 스태틱 폴더 안에 오디오, CSS,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었습니다. 네, 먼저 컨트롤러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역할인데요. 이를 통하여 이제 어플리케이션 흐름을 제어하는데, 예시를 들어서 이제 파티시페이트, 즉 참가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이 요청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잽 인증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클라이언트 단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넘겨준 흐름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져오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쪽을 보게 되시면 마이 챌린지 프로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챌린지를 얼마나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를 통하여 레포지토리에 접근하여 레포지토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다시 컨트롤러로 넘겨주어 컨트롤러에서는 다시 클라이언트 단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에 쓰이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 JPQL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쿼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제 쿼리 DSL로 수정할 예정이고요. 이런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선택하는 쿼리입니다. 다음은 엔티티 클래스입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DB의 구조와 상호작용 방법을 정의하고요. JPA 어노테이션을 통해 DB 연결 및 매핑 설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케이드 옵션을 적용하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유저 엔티티가 삭제되면 유저 엔티티에 따른 플랜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메인 로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챌린지에 참가하는 유저가 웹 서버에 저희 웹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웹 서버에서 웹 정보와 유저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월드에서 퀴즈 챌린지에 참가하여 정답을 맞출 시에는 리퀘스트가 저희 DB 서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저희 DB 서버에서는 유저의 잽 아이디와 대조하여 테이블에 이 유저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유저가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웹 서버에 접속할 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제 저희가 리스폰스를 줘서 이 관련 데이터를 이 유저는 브라우저를 통하여 이렇게 마이 챌린지 형태의 프로그레스파 형태로 이제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통하여 출력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김유현 사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엔드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착수에 앞서서 저희는 스토리보드를 먼저 구성했는데요. 제작했는데요. 제일 초기에는 이제 프리엔드 스케치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로직을 좀 저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그려보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옆에 보시면은 가장 처음 제작된 스토리보드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정형화시켜서 이제 왼쪽과 같은 체계적인 스토리보드를 저희가 제작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HTML과 CSS 등을 사용해서 그리고 jQuery도 사용해서 오른쪽 화면과 같이 퍼블리싱된 결과물입니다. 스토리보드의 중요성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깨닫게 됐는데 기타 로직 같은 부분에서 좀 고민될 때 저희가 앞서 제작했던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어떤 로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지 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약간 길잡이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캐폴딩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캐폴딩은 리액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뼈대를 말하는 건데요. 우선 퍼블릭 폴더와 컴포넌트 폴더, 페이지스 폴더, 탭 폴더가 주요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앱.js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용하는 기능을 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라우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코드가 이제 라우팅 전체적인 코드인데요. 이렇게 많은 한 줄 한 줄이 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의 핵심 훅 중 하나가 라우팅인데 이게 리액트의 장점 중 하나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려면 사용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패키지를 node.js를 깔아서 npm을 통해 설치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index.html을 새로 고침하지 않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웹통신입니다. 웹통신은 저희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게 되면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웹통신에는 여러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xios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xios 함수 외에도 패치나 겟더싱크 같은 여러 함수들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고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코드 보시면 위쪽에서 Axios 통신을 이제 백엔드 쪽으로 요청을 날리고 백엔드 쪽에서 쿼리를 실행해서 그 상응하는 응답을 해주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객체 변수에 담아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맨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결과물이 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인데요. 쿠키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이나 회원정보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저희가 사용했던 함수입니다. 쿠키의 장점은 일단 코드 가독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구현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서 저희가 추후에 JWT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로직을 바꿀 예정입니다. 단점이 보안성에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구현되거나 좀 중요한 정보들이 담기는 것을 사용해야 됐을 때는 쿠키를 대신해서 JWT나 다른 보안성이 좋은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프론트엔드에서 구현된 뷰를 먼저 보여드리고 프론트엔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카카오 로그인으로 우선 로그인을 시도하고요. 카카오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최초 회원가입, 최초 로그인하는 자는 로컬 회원가입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페이지입니다. 일정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생성과 일정 상세 보기 그리고 일정 수정과 일정 삭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또한 엑시오스 통신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챌린지 페이지입니다. 챌린지 페이지 또한 일정과 마찬가지로 CRUD가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챌린지 페이지에서 그 챌린지에 참가했을 때 마이 챌린지라는 페이지로 가서 그 본인이 참가한 챌린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진행 현황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그레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페이지 또한 사용자들 간의 상호 소통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포인트 충전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해놨고요. 그리고 충전 내역 페이지 또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정보 수정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갓생 플래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카카오 서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약간 렉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고요. 현재 원래 지금 렉이 좀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면 저희가 잽 아이디를 입력해서 잽 서버 쪽에서 오는 이제 잽 유저에 기록된 아이디와 저희 이제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아이디를 대조하여 인증이 하게 됩니다.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이제 제 카카오 프로필 이미지가 왼쪽에 담기게 되고 레벨과 교육 포인트, 이메일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은 플래너인데요. 이제 플래너에 구현된 이제 플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추가되고요. 일정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구현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일정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의 시간선에 맞춰서 수정된 것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챌린지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기 챌린지와 11 챌린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챌린지를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할 시에는 참가 인원과 이제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빈도 타입과 빈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챌린지와 메타버스 챌린지를 고를 수 있고 빈도를 지정함으로써 며칠에 한 번 할 건지 하루에 몇 번 할 건지를 이제 검증을 하여 이제 프로그레스 바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을 추가하고 챌린지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신규 챌린지가 이렇게 앞쪽에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든 이 챌린지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참가를 하려 보니 보유 포인트가 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유 포인트를 먼저 충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역시 제가 카카오 AP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충전이 완료되었고요. 오른쪽 아래에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제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면 왼쪽에 제 프로필 화면 밑에 보유 포인트가 10만원으로 충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챌린지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을 누르면 이제 왼쪽 아래 예상 페이백 금액이 계산이 되어 이제 출력이 되게 되고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진행 현황과 함께 참가 중인 챌린지가 이제 마이 챌린지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면 보유 포인트가 차감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 부탁드리는 게 현재 저희가 로컬 서버에서 시험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로컬 서버 바깥에 있는 잽 서버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을 보낼 경우 저희가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발표할 때는 저희가 이제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이제 프로세스를 포스트맨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실시간으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 이제 시연을 할 때 저희 AWS에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로 잽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을 통하여 이제 챌린지에 참가하는 유저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네,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댓글도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그아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가 뜨는 게 지금 카카오 오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로그아웃이 되면서 저희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 시험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발표는 강신상 하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챌린지 중간 발표를 맡게 된 강신성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요 챌린지입니다. 네, 미라클 모닝 챌린지와 코딩 챌린지, 팀맨 탈출 챌린지 이렇게 총 3개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미라클 모닝 챌린지는 저희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인증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코딩 챌린지는 알고리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세 번째로 팀인 탈출 챌린지는 퀴즈를 풀면서 방탈출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책에 대한 이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NPC를 누르게 되면 미라클 모닝 참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창과 동시에 맵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화면과 같은 맵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증 값들이 배열에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데요. 10개의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이 10개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출력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인증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인증 데이터와 인풋 텍스트가 일치하게 되면 포스트 요청을 실행합니다. HTTP 요청을 하게 되는데 HTTP 바디에는 현재 챌린지 아이디와 잽 아이디와 현재 시간과 성공 여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 위에 담기게 됩니다.
네, 실패했을 시에 예외 처리를 해두었는데요. 실패했을 시에 다시 함수가 실행되면서 다시 챌린지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코딩 챌린지입니다. 코딩 챌린지 역시도 NPC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문제들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 해당하는 정답을 적을 시 인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동일하게 정답과 일치하면 HTTP 통신을 통하여 포스트 요청으로 CID가 2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탈출 챌린지입니다. 생명 탈출 역시도 NPC를 눌러 참가하겠습니까? 하면 누르면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현재 정보 처리판 기사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해 두었습니다. 네, 해당하는 답과 인터텍스트가 일치할 시에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답을 마치고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면 챌린지 성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역시도 포스트 요청을 통해 CID가 3번으로 챌린지를 구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로비인데요. 첫 번째로 미라클 모닝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앱 걸린 인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 인증맵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인증맵에 도착하게 되면 인증 NPC를 불러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명언이 정확하게 입력해주겠다고 뜨게 되고, 오늘의 명언이 입력할 시 인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명언을 입력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 인증이 성공하였고, 이제 포스트 요청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의 아이디인 1번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로비로 나가서 두 번째 챌린지인 코딩 챌린지에 참가해 보겠습니다. 네, 코딩 챌린지 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문제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은 숙련된 조교가 파이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사진 형태로 문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파이썬 문제를 보고 숙련된 조교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조교가 인증에 성공하였고, 이제 포스트 요청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CID가 2번인 코딩 챌린지에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비로 나가서 마지막 챌린지인 측면 탈출 챌린지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측면 탈출 챌린지는 현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인데요. 방탈출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숙련된 조교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교가 정보 처리 상업 기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OSI 일교칙은 무엇일까요? 조교가 정답을 맞추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OSI 타깃층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국대들을 계속 맞추게 되면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OSI 7계층은 무엇일까요? 네, 조교가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을 맞추고 인증할 수 있는 NPC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인증에 성공하였고 포스트 요청으로 들어온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보겠습니다. 네, CID가 3번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잘 확인할 수 있고 이것으로 모든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향후 일정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AL 처리 코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디테일한 AL 처리 코드를 구현할 것이고요. 앱을 개발하게 되면 스마트 리마인더 모듈 또한 개발해서 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쿼리가 네이티브 쿼리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네이티브 쿼리를 스토리 DSL을 활용하여 객체 지향 쿼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디테일한 서비스 로직을 제작하고 수정할 것이며 이제 화상 영상 세팅을 이용한 스터디 챌린지를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서버 디버깅을 할 것이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쿠키에다 UID를 그대로 담는 형태로 이제 보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형태를 JWT와 CPUT를 활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